18일 FOMC 및 금리 인하를 앞두고 반등 후 횡보하는 비트코인. 하지만 그에 반해 올린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알트코인들. 이러한 상황 속 누구는 폭락한다고 주장하고 누구는 올라간다고 주장을 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팔고 떠나야 하는 건지 많이들 고민이실 겁니다. 이러한 고민과 걱정을 시원하고 명쾌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금리 인하와 대격변의 시나리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차트본 솔드생 차설입니다. 비트코인이 18일 드디어 금리 인하를 앞두고 반등 후에 횡보 중에 있습니다. 이 와중 알트코인들이 급격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으니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금리 인하가 되면 올라가긴 하는 건지 많이들 고민이실 건데요. 이러한 고민과 의문을 해소해드리고자 첫 번째 목차 지난 영상 및 관점 복귀,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 세 번째 목차 FOMC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될까, 네 번째 목차 솔라나, 이더리움, 위 네 가지 목차로 준비해보았습니다. FOMC와 금리 인하를 앞두고 급격한 변동성이 예상되는 현 시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와 알트코인들까지 모두 담아보았으니 현 선물로 가릴 거 없이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질질 끌 거 없이 빠르게 가보시죠. 먼저 첫 번째 목차 지난 영상 및 관점 복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매물대 심리, 유동성 흡수, 일봉 22평 및 볼벤 상단을 근거로 하여 최소 115K에서 116K까지의 상승을 보았고, 이후 깔끔히 상승이 나와 이를 적중하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111.1K부터 끌고 온 롱 포지션을 115.6K에 반입절하였으며 남은 포지션은 홀딩 중에 있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포지션은 물리면서 잡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꽤나 큰 손실을 보고 있던 포지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영상에서 약속드리듯 물려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에 여부와 관계없이 새벽까지 남아 카톡 및 텔레그램에 모든 대응을 남겨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유튜브를 하는 동안 맞든 틀리든 여부에 관계없이 남자답게 모든 것을 인정하며 투명히 공개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원하게 구독 및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는 그거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FOMC의 급변동을 앞두고 관점을 자신있게 내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일하게 관점을 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역시나 상승을 봅니다. 와, 이 독한 새끼 여기서도 상승을 본다고 싶으실 건데요. 저는 남들 다 하락과 시즌 종료를 볼 때 이 불구덩이 속에서 상승을 외쳐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상승을 보는지 그 근거를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질질 끌 거 없이 빠르게 가보시죠. 먼저 첫 번째 근거 유동성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던 유동성인데요. 이 유동성의 개념을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세력들이 노리는 개미들의 스탑로스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의미한 고점 및 저점은 개미들의 스탑로스 세팅 지점이 되고 세력들은 이 스탑로스 구간을 매우 높은 확률로 터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인지한 상태로 현재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지난 8월에 비둘기적 발언이 나오며 크게 반등이 나왔던 잭슨홀 미팅 고점을 약 0.5% 차이로 소폭 터치하지 못하고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 고점은 이슈가 터지며 생긴 유의미한 큰 반등의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수많은 개미들이 숏 포지션 손절을 세팅해 두었을 것이고, 이 구간만 터치를 해도 엄청난 유동성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령 가격을 크게 하락시킬 것이라도 이 구간을 터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라는 큰 이슈를 앞두고 이 구간을 소폭 남긴 채 눌림을 주고 있는 상황. 이러한 움직임은 세력들이 개미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 확실한 스탑로스 설정 라인을 제시해 더 많은 개미 숏 물량이 모이도록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대형 이슈 전 개미들의 숏을 모으는 의도는 후에 이들을 연료 삼아 더 크게 상승할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근거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테더 도미넌스는 비트코인과 반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오른다는 것이고,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를 인지한 상태로 테더 도미넌스 4시간 봉을 보면 4시간 봉에서 명확히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다우 이론상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점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을 작도해보면 하락 추세선의 저항을 약 3번가량 터치해주고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일반적으로 3번의 저항은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더불어 추세선 부근에서 둥글게 말아내린 형태가 등장하였기 때문에 한파동 추가 하락이 등장하기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테더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은 반비례 관계를 갖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두 번째 근거입니다.
다음 세 번째 근거 주봉 22평입니다. 어제 마감해준 주봉은 매우 긍정적으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제가 줄곧 강조드린 주봉 21선 위에서 캔들이 시작하여 이전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등장하고 깔끔하게 21선을 타며 상승해준 상황. 이렇게 주봉 21선을 하락 구간에서도 다소 의도적으로 지켜준 것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갈 의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봉 볼벤 상단 부근까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구간은 120K 위 구간이 됩니다. 이게 세 번째 근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근거 3일봉 22평입니다. 이어서 21선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3일봉 21선은 지난 약 7개월 동안 매우 높은 유의미성을 보이곤 했는데요. 이를 먼저 검증해보면 3일봉 21선을 이탈하고 저항받고 하락, 저항받고 하락, 저항받고 하락, 저항받고 하락 돌파한 후 쭉 상승, 마감상 지지해주고 상승, 지지해주고 상승, 지지해주고 상승 21선을 이탈한 뒤 저항받고 볼벤의 하단까지 하락. 보실 수 있듯 3일봉 21선과 볼린저 밴드 상하단을 두고 지지와 저항이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한 상태로 현재 차트를 보면 3일봉에서 볼벤 하단의 지지를 깔끔히 받아주고 볼벤의 각도를 평행하게 만들어준 뒤 22평을 돌파하고 마감해준 상황. 이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볼린저 밴드의 상단 구간까지 충분히 노려봄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교롭게도 이 3일봉 상단 구간이 주봉 상단 구간하고도 겹칩니다. 이게 마지막 근거입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목차 FOMC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될까입니다. 먼저 이 목차를 시작하기 앞서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며 개인적으로는 외부 이슈를 단순히 이슈 취급을 하고 매매해서 돈을 벌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소양은 부족하다는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실전 파이터로 봐온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금리 인하 호재가 맞습니다. 당연히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위험자산군은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일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당장 18일 FOMC 금리 인하는 호재가 맞지만 호재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요? 자, 이를 설명드리기 위해 패드워치부터 보겠습니다. 패드워치는 CME 트레이더들이 금리를 예측하는 확률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패드워치상 96%가 25bp 인하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패드워치에서 과반 이상의 퍼센트를 보여준 경우 이 예측값이 틀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엔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할 거고 25bp를 인하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호재가 아니냐고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선 누구나 아는 이 금리 인하는 모두가 아는 호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호재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에는 변동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때문에 금리 인하는 호재도 악재도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떨어진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는 당연히도 잘못된 논리입니다. 왜냐? 금리 인하는 호재도 악재도 아니니까요. 그러니 당장의 금리 인하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뭘 신경 써야 하냐? 그 뒤에 이어서 나올 파월의 연설과 점도표를 봐야 합니다. 이 점도표와 파월에서 금리 인하의 횟수 등등 시사하는 바에 따라 시장 상황이 출렁거릴 겁니다. 이 내용은 신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차트 상황을 결합하여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약하면 금리 인하가 호재다 악재다 논할 필요가 없고 인하가 나오면 호재라 상승이다, 호재 소멸이라 하락이다 와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논할 이유가 없다. 그 뒤에 나올 점도표와 파월 연설을 보자 나는 상승을 본다 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목차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목차 솔라나 이더리움입니다. 먼저 솔라나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 지지난 영상, 지난 영상에서도 거듭하여 강조드리고 있는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일봉 차트를 보면 계속 강조드린 대로 3마켓 패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깔끔하게 3마켓 패턴의 채널 상단을 돌파해 주었고 더불어 이러한 웨지는 위로 돌파할 것이다 라는 예측조차 맞아떨어졌습니다. 당연히도 3마켓 패턴에 의해 이 최고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점을 유지 중에 있으며 최소 앞자리 3까지 쭉 끌고 가겠습니다. 고작 5에서 10% 떨어지는 거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관점 계속 유지입니다. 여기까지 솔라나였고요. 이어서 이더리움 차트를 보겠습니다. 요 근래 솔라나를 집중한 터라 이더리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었는데요. 반복이긴 하지만 먼저 이더리움의 큰 뷰부터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을 우리는 역시나 팔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적어도 차설 유튜브를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약 몇 달 전 아래 2000달러 때부터 쭉 상승을 주장해왔고 현재까지도 잘 끌고 오고 있는 입장에선 단 한 개의 물량도 건들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보길래 그러는 거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차트는 이더리움 일봉입니다. 이더리움 일봉에서 제가 강조하여 작도하고 있는 빗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빗각인데요. 이 빗각의 유의미성부터 평가를 해보면 여기서 지지받고 상승, 지지받고 상승, 이후 이탈하며 큰 하락, 그리고 2024년 최고점에서 저항받고 하락. 보실 수 있듯 매우 유의미한 빗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한 상태로 현재 차트를 보면 돌파해준 장기 매물대 위에서 놀아주고 있고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는 충분한 상승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빗각 근처까진 최소 붙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빗각 부근은 6,000달러 위에 존재하며 저는 이더리움 앞자리 6까지 홀딩하겠습니다. 추가로 이더리움 단기 분석을 해보면 현재 이더리움 4시간 봉에서 러닝 트라이앵글 패턴이 포착이 됩니다. 1대1의 ABC 러닝 플랫이 나오고 이후 D파동 그리고 E파동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수렴 패턴이 약 한 달 이상 이어져 왔으며 더불어 장기 매물대 위에서 이 패턴이 등장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파동이 나오고 있는 눌림 자리에 C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매집한다면 큰 상승폭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지막 목차였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 요약하기 전 딱 10초만 홍보하겠습니다. 약 파는 거 아니고 정말 마지막이며 후회하지 않으시리라 자부하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이니 딱 10초만 들어주세요. 진짜 마지막 차설부대 모집 시작했고 9월 22일까지 모집입니다. 이번 모집 이후엔 모집 안 합니다. 두 번째, 차설부대 들어오시면은 교육, 브리핑, 지표, 라이브, 특수 이론 등등 혜택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정 댓글에 블로그 글에 상세 내용 담아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유료 아닙니다. 자, 오늘 영상 결론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유동성 테더 도미넌스 주봉 21선, 3일봉 21선을 근거로 하여 상승을 본다. 둘째, FOMC 금리 인하, 호재도 악재도 아니다. 점도표와 파월 연설을 집중해보자. 셋째, 솔라나 차트 좋다 안 판다. 넷째, 이더리움 차트 좋다 안 판다. 다섯 번째, 차설부대 모집 9월 22일까지다. 고정 댓글 참고해라 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변동성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들 이번에도 집중해서 잘 이겨나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차설이었습니다.